10번 문제를 봅니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다. 그때 A와 B, A와 C의 관계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A와 B, A와 C, X, Y 이렇게 물건이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를 묻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5번에 해당되는 지문에 정상제와 열등제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말은 소수의 문제죠. 소득과 수요의 문제고, 그런데 A, B 나왔기 때문에 대체제와 보완제다. 자, 그러면 대체제는 우리 기억하는 게 있죠. 가수가 플러스, 수수가 마이너스, 가공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세요. A의 가격이 나왔죠. B의 수요가 나왔죠. 그러면 뭘로 풉니까? 가수가 플러스다. A의 가격이 올라갔다. B의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서 대체제와 보완제는 방향만 보는 거죠. 올라가고 증가하는 거니까 가수가 뭐라고 한다? 플러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수가 플러스는 뭐라고 됩니까? 대체제죠.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되는데, 문제는 C는 반대지 않습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로 갔기 때문에 C는 보완제가 되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는요, 쉽게 가수가 플러스다 이 단어 하나 기억하면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정상제 열등제는 소수가 플러스는 정상제, 소수가 마이너스는 열등제, 이렇게 답을 구해 봅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죠. 10번에서 중요해서 체크 포인트를 하나 정리합니다. 부동산 개론을 하는데 수요 공급에서 네 가지의 말을 기억을 해봅니다. 제가 수가는 상식이다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수량이 먼저 나오고 가격이 나올 때는 상식적으로 풀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살 사람이 많아졌다. 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가 감소했으면 살 사람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파는 사람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럼 파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수가는 상식이다 해서 우리 장터르 현상에서 가격을 찾아내고, 그런데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서 수량을 찾을 때는, 물론 이 수량이 거래량, 균형량, 교환량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수요의 증가는 이건 다 수량이니까 증가는 증가로, 증가는 증가로, 감소는 감소로, 증가는 증가로, 감소는 감소다. 그래서 수량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하지 마시고 같이 가는 거다. 예, 가격만 수가는 상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수는 법칙이다. 여기서 법칙을 따질 때는 끝에 반드시 양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물건이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안 산다. 수요량이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물건이 싸니까 많이 산다 해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수요 법칙 반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파는 쪽은 많이 팔려고 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파는 쪽은 안 팔려고 해서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관계, 공급 법칙은 비례 플러스, 수요 법칙은 반비례, 가수는 법칙, 수가는 상식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는, 대체제는 가수가 플러스, 여기서 가수는 물건이 두 개일 때를 말하는 거죠. 위에 법칙에서 가수는 물건이 하나일 때, 그리고 법칙에 있을 때는 양을 쓴다는 거. 그런데 대체제일 때는 가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을 쓰는 것이 아니라 A의 가격이 올라가고 B의 수요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요를 쓰는 거죠. 양을 쓸 때는 법칙일 때만 쓰는 거, 같은 물건일 때만 사용하는 거, 가수가 플러스는 대체제, 가수가 마이너스는 보완제.
그 다음에 소수가 플러스는 정상제, 소수가 마이너스는 열등제. 이렇게 해서 4개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아파트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다. 자, 여기서 수요량 그러면 가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가격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예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라는 건 심리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수요량이 아니고 뭘로 본다? 수요다. 2번, 실질 소득의 증가는 수요 곡선의 좌하향이다. 자, 여기서 소득은 수요량의 문제입니까? 수요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수요의 문제죠. 그래서 수요의 문제인데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할 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 그러면은 증가가 되고, 우측으로 가는 경우를 증가를 우리는 그림이 우측으로 올라갔다 해서 우상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향은, 수요 곡선의 우상향은 수요의 증가로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갔다 그러면 감소인데 이 좌측을 좌하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지문에 좌하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요의 감소로 보고, 우상향 그러면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2번에 가서 수요 곡선 이동한 건 맞는데 증가니까 좌하향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우상향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 하락이 상승했대.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다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가격이 나온 건 맞는데 물건이 같은 물건일 때는 수요량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단독이 나왔고 대체제가 나왔죠. 그러면 뭐가 돼요? 가수가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는 증가죠. 상승과 우상향은 증가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대체제는 가수가 플러스, 그러니 아파트의 단독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가 되는 거고, 가수가 플러스, 증가는 우상향이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아파트의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 그러면 수요량의 문제, 수요의 문제, 수요의 문제죠. 곡선 상이 아니고 곡선 자체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의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아파트의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세 그러면 수요량의 문제, 수요의 문제, 수요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금은 반드시 감소로,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의 감소가 되는 거죠. 수요의 감소는 우상향, 좌하향, 좌하향 해야 되겠죠. 해서 이게 틀렸고 좌하향. 그 다음에 금리도 뭐가 됩니까? 수요량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다 해가지고 11번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초과 공급 그러면 공급이 많다. 공급이 많다는 건 팔 사람이 많다. 팔 사람 많은 것은 가격을 떨어뜨린다. 가격은 임대료하고 같은 말입니다. 초과 수요 그러면 살 사람 많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임대료가 올라간다. 맞는 겁니다. 2번,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는 스톡이다 했는데, 우리가 스톡 그러면 저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량은 시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량이죠. 유량은 플로우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유량이라 하고 플로우라고 한다 해서 정답은 2번. 3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자, 이게 법칙이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증가, 양을 붙였으니까 법칙이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다. 자, 여기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론에서 단기, 장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없는 거, 장기는 수량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완전 비탄력 그럽니다. 그런데 개론은요, 약간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 단기지만 비탄력까지는 맞는 걸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는 탄력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은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비탄력은 급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은 완만하다. 단기는 저량 분석이라고 그랬죠.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저량은 시점이고, 단기는 저량 분석이고, 장기는 유량 분석이다. 대단히 중요한 체크예요. 그러면 4번에 가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된다, 부증성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수직이다, 이런 개념을 정리했어요. 고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5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봅니다. 자,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런 지문이에요. 임대료 상승. 항상 임대료는 가격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1번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하락했어요. 범죄율이 하락하면은 그 지역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죠. 수요의 증가는 뭘 가져옵니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죠. 1번은 맞는 지문. 2번 해당 지역 주민의 녹지 공간 확충,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의 증가, 가격의 상승, 맞는 지문. 3번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는 인근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자, 대체제 쪽에 그러면 그쪽은 안 가겠죠. 대체제의 수요의 감소죠. 그럼 우리 쪽에 뭐가 돼요? 수요의 증가가 되는 거죠. 수요의 증가니까 가격의 상승해서 이것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가격의 상승. 자, 보완제 나왔네요. 대체제가 나오면 가수가 플러스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완제는 반대니까 가수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반대니까 하락이 되겠죠. 수요의 하락은 가격의 하락이 되는 겁니다. 고로 임대료가 상승이 아니라 임대료 하락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완제 가수가 마이너스, 대체제 가수가 플러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5번 소비에 있어서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 수요가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철거로 인해서 재고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의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서 가격의 상승이다 해가지고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이렇게 풉니다. 14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공급도 나오면서 약간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14번 1번 지역 지구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고 규제 강화 그러면 공급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 2번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커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질 그러면 돈 가치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줄어든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명목과 실질. 명목 그럼 눈에 보이는 거죠. 실질 그러면 돈 가치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금리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명목금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실질이에요. 돈 가치예요. 그 다음에 명목임금. 우리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명목임금이에요. 물가를 고려하는 게 실질. 명목임대료.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받은 것은 명목입니다. 느끼는 건 실질. 그 다음에 돈 자체. 만원, 그 만 자체, 이거는 명목이에요. 그 만원의 값어치, 그러면 실질이다. 그래서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뺀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표현은 좀 안 좋지만은, 기억하기 위해서 실명인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중요해요.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실질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실질금리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요즘에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빼기로 계산을 하되 디플레이션이 나오면은 플러스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특히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 노동자의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의 하락은 공급의 증가죠. 그래서 맞는 지문. 4번 기준금리의 하락은요, 이자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금리의 기준을 잡는 것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은행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할 때 이자 비용이 감소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자 비용이 감소되면 공급자의 수익이 감소 증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됐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공급을 감소했는데 땅가격이 올라가니까 집을 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 감소. 이건 맞는 지문 해서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을 봅니다. 자, 15번에서 공급의 우측,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건설업체 수의 증가. 그러면 공급의 증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맞는 지문. 2번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러면 이것도 공급의 증가죠. 3번 이자율. 이자율은 항상 부동산 반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있는데, 여기서 이자율은 반대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자율과 부동산은 반대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네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반대. 이자율 올라갔으니까 부동산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이자율은 공급과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반대다 해서 15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그러면 원가 절감이니까 공급의 증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5번 토지 가격의 하락은 땅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공급의 증가해서 맞는 지문.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일반적으로 공급 증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급 쪽만 문제가 나올 때는요, 생산 요소 가격,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개 공급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금리는 항상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금리 하락은 공급의 증가다. 자, 그런데 대체재 보완제 문제는요,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때는 가수가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급일 때는요, 가공이 마이너스는 대체재, 이렇게 하자고 안 했습니까? 가공이 마이너스. 그러니 대체재는 가공이 마이너스니까 가격의 공급의 증가가 되려면 가격의 하락이 돼야 되겠죠. 해서 1번도 체크를 합니다. 물론 보완제는 반대가 됩니다. 해서 공급은요, 생산요소, 생산기술, 금리는 반대, 그리고 가공은 마이너스다 해서 15번 정답은 3번 체크합니다. 자, 16번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이다. 자, 신규는 유량이다. 기존은 저량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위로 공간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제 집약적인 위로 공급하는 걸 이제 공간의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는 것은 용도 전환이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다. 자,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는요, 만들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개 개별성보다는 부증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개별성보다는 뭘로 풀자? 부증성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독립이라는 말은 개별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한다 해야 되지 비독립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3번처럼 이런 비독립, 비탈 이런 말을 했느냐면은 우리 다음에 시장편에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개별성이 있어서 비조직, 비공개, 비표준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제가 BC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혼동 주기 위해서 이렇게 B자를 넣어서 문제를 지문을 만들었어요. 3번은 틀린 겁니다. 공급의 비탄력 그럼 뭘로 푼다고요? 부증성 완전 비탄력이죠. 예. 그 다음에 개별이니까 비독립하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다 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직접 간접할 때 간접 그러면 금보세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은 간접인데 공공임대는 직접 개입입니다. 5번, 공급의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서 규모의 경제 이런 단어가 중요한데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낮추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인데 이와 관련해서 체크포인트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비용 그러면 4개 꼭 기억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기회비용. 총 그러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합친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임대 사무실에서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 복사비 같은 건 가변비용 두 개를 합친 게 총비용인데 이 총비용이 조방한계와 연관이 있어요. 조방한계 그러면 경작한계, 농사짓는 한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을 때는 조방한계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을 때는 뭐라고 한다? 경작한계, 조방한계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러면은 총비용을 수량으로 나누는 평균 비용이 낮아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보다는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제가 집약적 그러면 고층화 하자고 했죠. 시장의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는 나중에 정책에서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는 집약적과 시장 실패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의 경제 그러면 집시 기억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 집시, 집약적, 시장 실패 꼭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계비용 그러면 조금 더 마지막 한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약한계와 관련이 있어요. 집약한계는 한계 층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계 층수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 조방 한계는 총비용과 총수입, 집약 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인데 조방 한계가 땅의 이용의 하한선이 된다면은 집약 한계는 땅의 이용의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조총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조방 한계는 총수입이다 해갖고 조방 한계 총수입과 총비용, 집약 한계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 그러면 포기한 비용을 말하고 나중에 투자해서 요구 수익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구 수익률은 무할인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이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한다? 무할인.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더 받는 돈을 할증률이고 인플레가 있으면 더한다 해갖고 세 개를 더하는 것이 요구 수익률이고 이 세 개 체크 포인트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 비용 조박 한계, 평균 비용 규모의 경제 집시, 한계 비용 집약 한계, 땅의 이용의 상한선, 기회 비용 요구 수익률 무할인 꼭 체크를 해서 이 용어는 한 문제 꼭 나온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